안녕하세요. 최근에 구독자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우선 구독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제 생각이 정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본인이 영업하는 환경이나 그리고 기간 그리고 영업 스타일에 따라서 생각도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세상에는 사실 정답이란 거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그렇게 비난을 하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보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택시의 서비스질이 하향 평준화된 이유와 이제 요금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절대 정답이 아니니까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택시 서비스질이 하향 평준화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택시는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는 골라 탈 수가 없어요. 선택의 폭이 정말 좁아요. 이제 크게 일반 택시 아니면 모범 택시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는데 사실 숫자도 많이 없고 택시 기사님들조차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택시 기준으로 내가 좋은 차를 끌던지 나쁜 차를 끌던지 서비스가 이렇게 친절하던지 불친절하던지 택시기사 입장에선 오히려 더 저렴한 차를 뽑고 더 빨리 가고 이러는 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옵션 사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손님이 택시를 고르고 차등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에 대한 이 세분화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잘하나 못하나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예를 들어 일반 택시도 이렇게 차종이나 등급 그리고 차량 옵션 그리고 흡연 비흡연 유무 여러 가지 옵션을 걸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손님이 차등해서 택시를 고르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금도 본인이 부담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생긴다면 서비스의 질이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손님들은 사실 호출을 하면 전기차가 오든지 중형차가 오든지 대형차가 오든지 그거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택시의 서비스 질의 하향 평준화의 원인은 세분화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려 볼 거는 그럼 택시의 요금을 올려주면 서비스가 좋아질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택시비가 오른다고 서비스가 좋아질 거라고 또 생각은 안 해요.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이제 일본에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우리나라 시급 4,000원, 5,000원 할 때 당시에 편의점 알바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일본만큼 시급 주면 진짜 일 잘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한국은 일본의 편의점 시급을 추월했어요. 그래서 지금 편의점 가면 일본만큼 만족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 질의 근본적인 원인과 요금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지금 요금 체계에서도 친절하신 분들은 충분히 친절하시고 돈으로 무언가에게 기준을 잡기 시작하면 인간의 본성상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요금을 또 그만큼 올려주면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개선과 요금 자체와는 크게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아예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요금이 올라지고 택시기사의 질이 나아지면 더 괜찮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일단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택시 요금을 일본만큼 올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지금보다 최소 3배에서 4배가량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대부분의 택시 수요가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 관광객들이에요. 애초에 일본 택시 자체는 내국인들이 타라고 만든 게 아니고 그 외국인들이 타라고 만든 거고 이거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 동일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웬만큼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는 이상 택시는 꿈에도 못 꿔요. 진짜 긴급한 상황이나 이렇게 타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카풀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이거든요. 우버가 외국 기업인데 우버가 이제 일본에서 장사를 시작하면 내수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버를 절대적으로 막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을 비교해보면 뭐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하면 관광객 수요가 한참 못 미치죠. 그래서 진짜 요금을 그렇게 올려버리면 택시 수요는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그에 따라서 불법 영업도 더 성행을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다뤄볼 거는, 그러면 지금의 요금 체계는 진짜 맞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지금의 요금 체계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꼭 불만이 있다, 꼭 이런 건 아닌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고, 저는 오히려 지금 카카오 벤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시간 수요 요금제가 현실을 더 잘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택시 요금은 가장 큰 문제가 너무 경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택시 요금은 지금 크게 뭐 기본 요금, 그리고 할증 요금, 시외 요금, 이게 끝이죠.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택시 수요가 이제 급등했는데도 정작 택시기사는 그 돈 받고 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사고 나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일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정작 수요가 폭등했을 때는 손님들은 택시가 안 잡힌다고 난리예요. 그럴 때는 택시비를 좀 비싸게 주더라도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시간, 그리고 비나 눈이 오는 악천후의 상황에서는 좀 탄력적인 요금제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기계식 미터기를 쓰시는 분이 아직도 계신가 모르겠는데 웬만한 수도권 그리고 경기권 지역은 이미 다 앱미터기로 교체가 됐죠. 앱미터기는 그게 사실 가능하거든요. 실시간 수요 반영이. 그래서 그렇게 택시가 부족한 시간에 기사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반대로 이제 낮 시간에는 택시가 많은데도 기사님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요금이 더 다운이 되면서, 그럴 때는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쉬시는 기사님들은 퇴근하고 조금 이따 나오실 수 있게, 좀 이런 그 요금에 따른 기사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요금 체계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 요금하고 거리 요금의 괴리감이 너무 커요. 이제 차가 막히는 길이나 신호가 많이 잡히는 길 같은 경우에 이 일하는 요령이 많으신 기사님들은 이런 콜 귀신같이 잘 걸러내요. 매출을 잘 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시간 대비 매출이 잘 나오는 목적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미터기 켜놓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손님들도 계시는데, 기사님들 웬만하면 이런 거 다 거절하시잖아요. 저도 조금은 기다려 주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얘기를 하면 저도 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다 시간 대비 거리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리 요금을 조금 낮추더라도 시간 요금을 조금 올려주는 게 맞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차 막힐 시간 되면 보통 그럴 때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령 있는 기사님들은 그 시간 되면 다 도망가요. 차 막힌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요금제 자체가 이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차가 좀 막히더라도 요금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기사님들도 충분히 일해볼만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꼭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뭐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금이 오른다고 서비스가 절대로 좋아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원래 끝이 없어서 요금을 올려줘도 그에 따른 부작용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도 현실 반영이 안 된 요금 체계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 서비스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입장은 정말 달라요. 소비자 입장에선 무조건 안 올리는 게 좋고, 기사들 입장에선 올려주면 땡큐죠. 그래서 입장 차이를 들어보면 소비자 입장은, 아니 지금 택시 서비스가 겨우 그 정도인데 너네가 일본 유럽만큼 일을 하냐, 그 정도의 서비스를 보여주냐, 근데 왜 우리가 그 요금을 내야 되냐 라고 주장을 하고, 기사들은
아니, 일단 기사의 처우가 좋아져야 무슨 서비스가 좋아지든가 나빠지든가 뭐가 개선이 되든가 할 거 아니냐. 나는 주로 이런 입장인데, 저도 근본적으로 처우 개선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반대로 직장인들도 그렇잖아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처우가 안 좋으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일단 회사에서 뭔가 복지가 좋고 월급이 괜찮아야 내가 회사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택시 기사들도 결국에는 사는 게 좀 팍팍하고 힘드니까 더 여유 있는 이런 서비스가 안 나오고, 또 이렇게 된다고는 생각을 해서 먼저 처우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의견에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 이전에 제 생각엔 그래요. 최소한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갖고 내가 먼저 할 일은 하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권리 주장을 하고 싶으면 택시 업계 자체에서도 지킬 건 지켜주고 해줄 건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게 또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하시는 기사님들이 아직도 택시 업계에 많으세요. 저도 가끔씩 택시를 타보면 정말 친절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는 이런 기사님들이 진짜 택시 업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응원하고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데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택시 하향 평준화된 이유와 요금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쨌든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 승차 거부나 이런 택시를 못 타는 손님들도 많이 좀 없어지고 택시의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기사님들 생활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